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저는 꿈을 꿀 때 가끔씩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자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어쩐지 저는 어둑한 무인역에 홀로 있었습니다. 꽤 어둡고 음침한 꿈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전철이 도착합니다. 그 전철을 탔다간 당신은 무서운 꼴을 당하게 될 거랍니다. 의미불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역에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전철이라기보다 유원지 등지에서 흔히 있는 원숭이 기차 같은 것으로 안색이 좋지 않은 남녀 몇 명이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상한 꿈이구나 하면서도 제 꿈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공포감을 줄지 시험해보고 싶어 그 기차에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면 잠에서 깨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을 때에 한해서 자유롭게 꿈에서 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철의 뒤에서 세 번째 좌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뜨뜻미지근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고 정말로 꿈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리얼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안내 방송이 흐르고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뭐가 일어날지 불안과 기대로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전철은 승강장을 나오자 즉시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보라색 조명이 터널 안을 괴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떠올렸습니다. 이 터널의 경치는 어릴 적 유원지에서 탔던 스릴러카의 경치구나. 이 기차도 원숭이 기차고 결국은 과거에 내 기억에 있는 영상을 갖고 왔을 뿐이니 별거 아니네. 그 순간 또 안내방송이 흘렀습니다. 다음 획득입니다. 해뜨기? 생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매우 소란스러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전철 맨 뒤에 앉아있던 남자 주위로 농마조각 같은 것을 두른 4명의 난쟁이가 모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자는 날부지로 몸이 갈라져 생선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강렬한 악취가 주위를 감싸고 귀가 아플 정도의 큰 소리로 남자는 비명을 계속 질렀습니다. 남자의 몸에서는 차례차례로 내장이 꺼내지고 피투성이 장기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제 바로 뒤에는 안색이 나쁜 여성이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바로 뒤에서 크게 소란을 피우는데도 입을 다물고 앞을 바라본 채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상상을 뛰어넘는 전개에 놀라 정말 이게 꿈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졌습니다. 잠시 상황을 보고 나서 잠에서 깨자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맨 뒷자리의 남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붉은 피와 살덩어리 같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련애들입니다. 또다시 안내방송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두 난쟁이가 나타나 톱니 모양 스푼 같은 것으로 위에 있는 여성의 눈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무표정이었던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끔찍한 형상으로 바뀌고 제 바로 뒤에서 고막에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구멍에서 안구가 튀어나오고 피와 땀 냄새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앞으로 웅크렸습니다. 이쯤에서 꿈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못 있겠습니다. 게다가 순서대로 따지면 다음은 세 번째에 앉아있는 내 차례입니다. 저는 꿈에서 깨려고 했지만 나한테는 도대체 어떤 안내방송이 흐를까 생각하며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다지기입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 쉽게 상상이가 신경을 집중시켜 꿈에서 깨려고 했습니다. 꿈아 깨라. 평소에는
이렇게 강하게 염원하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난쟁이가 제 무릎에 올라 이상한 기계 같은 물건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를 가진 고기로 만들 도구일 거라 생각하자 너무 무서웠습니다. 눈을 굳게 감으며 열심히 빌었습니다. 기계음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얼굴에 풍압을 느끼며 이젠 틀렸어라고 생각한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며 전신이 악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하여 물을 대량으로 마시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리얼했지만 어차피 꿈이었으니까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재미있어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완전히 이 사건을 잊고 알바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려내기입니다. 그 장면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꿈이구나 하고 바로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저번과 완전히 똑같이 두 난쟁이가 그 여성의 안구를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큰일이다 싶어 바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꿈아 깨라 깨라 깨라. 하지만 이번엔 좀처럼 잠이 깨질 않았습니다. 다음은 다작입니다. 제발 좀 깨라 제발 좀. 슬슬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간신히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눈을 뜨려 했던 그 순간 또 도망치시는 겁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마지막이랍니다. 그 안내방송 소리가 확실히 들려왔습니다. 눈을 뜨자 역시나 이미 꿈에서는 완전히 깨어나 있었고 제 방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들은 안내방송은 절대로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대체 뭘 했다고 이러는 걸까요? 그 뒤로 아직 그 꿈은 꾸지 않았지만 다음에 꿨을 때는 분명 심장마비인지 뭔지로 죽을 거라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쪽 세계에서는 심장마비다. 이쪽 세계에서는 가슴고기입니다. 이렇게 괴담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합니다.